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파워뷰 8번째인가요? 9번째인가요? 제가. 아무튼, 예. 저희 파워뷰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깜빡 잊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차트 다 끝났으니까. 근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차트를 저희가 먼저 그려냈잖아요. 그려내셨으면은 메뉴에 보시면은 디자인이 나오고, 그죠? 디자인이 나오고, 차트를 만드셨으면,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는 거 표시하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은 어떻게 할 거냐? 없음으로 할 거냐? 지금 보신 건 뭐 차트 위에 할 거냐? 없음하면 여기 매출 대비 여기 안 나오겠죠? 차트 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차트에서만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차트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좀 틀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요 해당되는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요 내용에서는 지금 현재 축이 활성화가 안 됐지만 이게 세로 차트였는데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죠? 저희가 채널, 그러니까 뭐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타일이랑 같이 연계돼서 만든 어떤 타일을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요 축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가로 타일에 대한 축을 동일하게 할 거냐 또는 모든 타일을 세로 축과 동일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얘 선택하시면 얘는 이제 선차트였죠. 레이아웃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 어디에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축의 유형은 범주로 할 건지 연속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계열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표 높이에 대한 부분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4 이런 식으로 표 너비에 대한 부분을 3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차트에 따라서 해당되는 디테일에 대한 레이아웃을 좀 더 변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분산 차트였으니까 분산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모든 타일에서 거품 크기를 비율을 동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좀 다른 형태로 갈 거냐 다중 항목이었을 때 나오는 다중 항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 다중 항목, 가로 다중 항목이죠. 거기에 따른 표 넓이에 대한 부분들, 축에 대한 부분들, 지도 데이터는 지도 배경, 동기화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일이 들어갔을 때 타일과 얘를 어떻게 동기하게 할 거냐 가로축을 동일하게 할 거냐 타일하고 세로축을 동일하게 할 거냐 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맞추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 따로 생겨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근데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블 뭐 이 정도만 지금 갈 수 있잖아요. 제목에 대한 부분들 제목에 대한 크기 텍스트 크기를 뭐 줄이거나 넓히거나 데이터 레이블을 뭐 가운데 왼쪽 뭐 추세선 이런 거 없죠. 저희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뭐 이중축 코나평으로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는 그 종류가 아예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는 서식에서 각각의 서식들 있죠. 뭐 색깔, 색상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파워뷰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파워뷰 메뉴에 가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한 속성도 색깔들 있죠. 저희가 막대 차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얘를 세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카테고리명을 타일은 빼고요. 타일은 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세로 막대 차트로 바꾸고요. 그럼 가로 막대, 세로 막대. 그럼 이제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열을 선택하시고 뭐 얘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뭐 색깔 차트 같은 경우는 뭐 계열 색깔 바꾸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없으니까 그건 지금 어디에 가서 보시냐면 여기 테마 있죠. 테마 그러니까 파워비의 테마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테마를 뭐 바꾸게 되잖아요. 테마를 바꾸게 되면
좀 많이 버벅거리네요. 이 테마별에 대한 글자에 대한 뭐 글꼴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색상 이것들은 일괄적으로 통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계열의 색깔만 따로 뭐 어떤 색으로 바꾸거나 이게 불가능해요. 이제 그게 좀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근데 MS가 왜 이 부분을 파워 BI 데스크탑이 나오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써라. 더 디테일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넘어와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이게 부하가 좀 많이 걸리네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 테마의 색깔을 바꿔주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이런 색깔들 일괄적으로 다 바꿔줄 수 있고 이 색깔은 각각 색깔 개별적으로 못 바꾼다라고 하는 거.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장점은 저희가 시각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눌렀을 때 같이 변한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고요. 엑셀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워 BI 데스크탑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엑셀 단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고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보딩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좀 더 가배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돈 내고 쓰는데 그렇죠. 우리 회사가 돈 내고 써주는데 그 정도도 개발 안 해주면 니네 거 안 쓰면 그만이지. 그쵸? 예, 그렇게 당당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업체들이 좀 많이 좀 경쟁을 해야지만 저희 입장에서 안 그렇고 이게는 경쟁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 가격 올리면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왜냐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다른 대안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회사 내에서 MS, 엑셀, 뭐 오피스 안 쓰고 구글 덕스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멘붕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익숙함이 주는 그런 무기가 있죠.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이거 이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제 다시 또 바꾸기가 지금 겁나는데 왜냐면 제가 동영상 녹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백단에서 돌아가는 게 좀 많아서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테마를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대략적인 색깔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깔을 내가 굳이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그런 색깔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단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죠? 옛날에 저희 엑셀로 모든 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목을 없애면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입력란 있죠. 입력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텍스트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 분석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텍스트 넣고 사진도 넣고 꾸미는 거죠. 그림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얘를 앞으로 보낼 거냐 뒤로 보낼 거냐 이제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엑셀에서까지 이제 이 짓을 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제가 말씀 항상 드리거든요. 불법과 디자인은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게 디테일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불법과 디자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잘 뽑아내고 싶다? 디테일이 정말 높아야 돼요. 디테일이 높다는 얘기는 그건 뭐죠? 노가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가다를 피하고 디테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디자인 하신 분들은 아시죠? 노가다 작업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굳이 막 이런 것들에 시간 쏘지 마시고요. 대충 만드시면 돼요. 가독성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몇 번 만드시잖아요? 몇 번 만드시면 나름대로의 루틴이 딱 생겨버려요. 그리고 레이아웃은 어차피 이 조그만한 화면 안에다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번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루트 생기시고 아이디어 생기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지금까지 2단계는 기본적인 단계고요. 지금 저희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에 보시면 파워비에 보시면 세로 고침과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관계를 한번 제가 딱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관계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파워 쿼리로 데이터를 잘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잘 우리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뭐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의 파일로 지금과 같은 플랫한 파일로 떨궈내는 거 방법 하나. 무슨 얘기 아시겠죠? 플랫한 파일을 떨궈내는 방법 하나. 아니면 파워 피벗을 통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다 모델링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연결만 시켜놓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자들 다 만들어 놓고 넘기는 방법 하나.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파워 쿼리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세요. 파워 쿼리 어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디테일한 것도 몇 가지 이제 남아있긴 한데 굵직굵직한 가장 메인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언피만 말씀드렸고 병합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고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거 다 했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뷰 했죠. 시각화 시켰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 파워 피벗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파워 피벗을 왜 뒷단에 뺐냐면 여기는 덱스 함수는 거의 생명이거든요. 덱스 함수 모르고 파워 피벗 한다는 거, 그러니까 덱스 함수 뭐 고작 해야 뭐 썸, 필터 이런 거 쓰시는 거는 완전 다 뽕꾸라예요. 죄송합니다. 완전 다 사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 배우셔가지고는 실무에서 절대 못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실무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이상은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 제가 패턴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걸 제가 주저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다른 교육센터에서 그걸로 교육을 내년도에 카테고리 좀 만들고 있어서 그 교육을 아직 런칭도 안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상도덕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함수들 저희가 좀 먼저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 시차가 좀 있을 뿐이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건 제가 약속드리는 거니까 너무 맘상이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그 세미나 신청하시면 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가 너무 먼 거리만 아니면 지방은 좀 힘들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당되는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워뷰는 기본적인 거에 대한 세팅은 다 여기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좀 확장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파워 피벗 이제 보시는 파워 피벗에서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 모델링을 가지고 핸들링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만 하셔도 여러분들 이제 엑셀 함수 가지고 막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답답해 보여요. 정말 고생한다. 왜 저렇게 쓰지? 라고 하는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그 길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거 아신다고 본인이 했던 패턴을 버리려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라고 딴지를 안 거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괜히 그 딴지를 거신다. 그럼 그냥 쓰시면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뭐 그게 좋네 나쁘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또 흥분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해당되는 내용 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간에 뭐 잘 안 되시거나 또는 이해 안 되시거나 또는 뭐 요청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빨리빨리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프로젝트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강의 중일 때는 좀 피드백이 느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